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방문했던 곳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2014년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친구와 서면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여자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였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이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고 간단히 술 한잔하기 위해 호프집으로 이동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붐비는 상태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길거리에 커플이 많이 보였습니다. 술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면 먹자골목 부근을 1번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노래방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노래방이 다 똑같지, 그리고 이번 날에 남자끼리 노래방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본인 믿고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따라갔죠. 먹자 골목을 지나자마자 지하 1층에 노래방이 보였는데 그냥 보기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50대로 보이는 여사장님이 계셨고 저희는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규모는 크지 않고 노래방 부스가 8번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말했죠. 야, 그냥 똑같은 노래방이잖아. 하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고 있을 때 부스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음료나 맥주를 시킨 줄 알고 문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어떤 여자 2명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였죠. 얼떨결에 인사를 주고받게 됐고 그 여자들이 잠시 나간 틈을 타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 이곳은 손님들끼리 부킹을 해주는 노래방이라고 하더군요. 서면에 자주 왔지만 이런 곳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맥주를 시켜 2대1로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이는 저희보다 2살 연상이었고 이런 곳에 처음 와봤다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노래방 시간이 끝날 때쯤 친구가 옆에 앉은 여자에게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작업을 걸었죠. 운이 좋은 건지 그 여자들도 그러자고 했고 친구와 저는 계산을 하고 나서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밝은 데서 보니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게 저희보다 2살 연상이라고 했는데 얼핏 봐도 40대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남자끼리 한잔하는 것보다 나을 듯 싶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집에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분명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고 술이 들어가고 취기가 올라오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여자들은 스타일이 상극이었는데 한 여자는 긴 머리에 눈이 큰 얼굴이었고 또 다른 여자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외모였습니다. 친구는 긴 머리 여자와 잘 돼가는 분위기였고 저는 두 여자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단발머리 여자분과 커플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갔죠. 결국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모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브라 그런지 모텔방이 없어서 한참 찾다가 시설이 노후화된 모텔로 들어갔죠. 간판만 모텔이고 방은 여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을 2개 잡고 나서 친구 커플은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갔고 저는 방에서 여자분과 앉아 있었죠. 그때 여자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40대고 결혼한 유부녀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죠. 결혼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스킨십을 하면서 하룻밤 즐기는 건데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려고 수신을 누르는 순간 여자분이 제 옷을 잡고 침대 쪽으로 당기더군요. 아무리 술을 먹었지만 유부녀와 이러는 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를 하니 그 여자는 유부녀라서 쉬려고 남편은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여자분이 옷을 벗고 다가왔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려는 순간 문을 박차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내 와이프랑 무슨 짓 했냐면서 화를 내던데 알고 보니 여자분 남편인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보고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합의금은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였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물가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죠. 그 때문인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돈 없으면 신장이라도 팔면 된다고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다급하게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사기치지 말라면서 남편인 아저씨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까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수신을 누르고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고 친구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뭔가 이상해서 통화 녹음을 했다고 했죠. 녹음본을 들려주니 남편과 여자가 도망가듯 모텔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섬뜩했습니다. 친구는 긴 머리 여자와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와 여자에게 먼저 편의점에 가 있으라 했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카운터에 계신 모텔 사장님이 잠시 불렀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친구에게 여자분과 둘이 온 거 아니냐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친구와 같이 온 긴 머리 여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제게 전화했고 대화 내용이 이상해서 녹음을 누르고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으로 갔더니 긴 머리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다급하게 모텔로 왔다고 했죠. 친구와 저는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이 됐겠죠. 도대체 그 여자들은 뭔지,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모텔로 유인하는 조직인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친구 없이 혼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